네, 인사. 네. 예, 우리 가로 세로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자주 보고 있고요. 또 저희 집 사람이 아주 또 애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가로 세로 연구소가 부정선거 감시 이번에 정말 추운데도 아주 열심히 전국적으로 활동을 펼쳐준 데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지지 않고 참으로 다행히 정권 교체 성공했다는 것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애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강영숙 소장님 또 김세희 또 우리 대표님 함께 같이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우리가 정권 교체했으니까 앞으로 또 대한민국을 바꾸는 또 지방선거에도 필승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예, 아무튼 근데 사실 저희가 항상 이 대선 방송을 많이 하면서 원래 이재명의 악행 얘기 많이 하면서 사실 더더욱 대선도 대선이지만 대선 다음에는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 성남시장을 반드시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이 비밀이 더 이상 은폐되지 않고 진실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성남시장으로 이렇게 또 든든한 우리 또 신상진 또 제가 또 직접 모신 적이 있죠.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적이 있는데 우리 혁신위원장님께서 하신다니까 더더욱 든든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네. 또 그때 총선 때 참 네. 추웠는데 예. 그때 저희가 또 맞아요. 중원구에 가가지고 네. 야외에서 방송을 맞아요. 또 또 추운 했었죠. 날. 네. 그 덕분에 우리 제가 했던 신상진 TV가 구독자가 몇 명 안 됐는데 네. 그때 그냥 5천 명으로 확 늘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좀 그 성남 이제 그 시장으로 이번에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지금 성남시의 상황은 좀 이번 대선에서도 성남에서 몇 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진 것 같던데. 75표를 줬습니다. 성남시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분당 쪽에서 좀 빅빙이었네요. 이겼지만 네. 순정중원에서 져가지고 네. 팽팽했는데 100표 이내로. 네. 성남시 인구가 거의 8, 90만 되는데 94만 됩니다. 그런데 100표 이내 100표 이내 70. 70. 치열했죠. 정말 치열했네. 네. 시장 선거도 그렇게 치열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글쎄 우리 성남이 네. 이 네. 과거에 보면은 이 원래 제가 있는 중원구 또 옆에 또 수정구 네. 그게 원래 성남이죠. 두 개 합쳐서 원래 성남 이제 옛날에 청계천 철거민들이 네. 이사 오셔서 허벌판에서 만든 참 서민들이 많이 살고 또 호남 출신 분들이 아주 뭐 60% 이렇게까지 되는 그런 도시인데 이제 분당이 91년 이제 신도시 이제 생기면서 들어왔는데 분당은 그래도 이제 보수 성향이 강했어요. 네. 강남에서 이사를 많이 갔다 그렇죠,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갈수록 이제 민주당 이재명 또 은수미 총 12년 집권을 민주당에서 하면서 또 이 통진당을 비롯한 이제 좌파들의 온상이 돼서 성남이 그 이 풀뿌리 아주 이재명 은수미의 민주당의 또 통진당의 근거지가 점차 강화됐어요. 네. 그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에 경기 동부연합, 그게 그 성남이의 이석기가 우리 네. 중원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죠. 아주 본거지죠. 생활 본거지인데 그러니까 분당도 그런 민주당이 12년을 집권하면서 과거의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다행히 이번에 정권 교체 바람이 워낙 커서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분당에서는 한 10몇 프로 이겼죠. 그리고 본시가지라고 하는 구시가지에서 한 15% 이상을 좀 졌죠.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결과 나왔는데 그 앞으로 지금도 이제 과거에는 분당을 뭐 그러면 임태희 의원이 삼선하고 네. 이후에 또 전하진 의원 쭉 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2번 재선을 네. 하고 있죠. 그렇게 좋은 우리 가장 텃밭 강남 이상의 그런 데에서 우리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우리 보수당 국민의힘에서 뺏기고 있죠. 또 분당 갑도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하다가 또 요번에 간신히 네. 1000표 차이로 김은혜 의원이 그 탈환에 그것도 성공했어요. 1000표 차이였군요. 1000표 차이요. 그러니까 분당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참 그런 말을 하시면서도 그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구, 훨씬 중원. 더 어려운 지역구에서 네. 몇 선 하신 거죠? 제가 이제 4선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84년도에 성남을 들어가서 성남에서 이제 그때 서울의대 다니다가 네. 이제 학생 운동하고 그러다 이제 제적이 되고 이제 감옥 갔다가 와서
이제 노동운동이 그때 70년대 상당히 80년대 그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장 취업하고 그런 위장 거죠. 취업. 네. 그러니까 야학교 제가 교사를 했는데 네.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이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7살 먹은 아이인데 그 걔 때문에 제가 이게 의사 되는 것보다 사회를 바꾸자. 사회를 개혁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어려서 죽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가 그 야학생 다른 야학생 하나가 성남 출신이 있었어요. 그 성남에 가자. 그래서 제가 성남에 노동운동하러 상대원 공단에 위장 취업을 했죠. 그 84년도에 그게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돼서 됐죠. 지금까지 40년 40년 가까이 됐죠. 84년도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과거에 우리 보수당에서는 국회의원 한 적이 네. 없죠. 네.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처음 됐는데 그게 아마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제가 거기서 오래 살고 또 병원을 한 10년 했어요. 10년 하고 또 돈벌이보다는 그냥 환자들하고 잘 이게 이웃같이 이렇게 하고 IMF 때는 또 돈도 안 받고 진료하고 이제 이러면서 친해져 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이 저를 투표 총선 때 많이 지지를 했죠. 사실은 그 표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통은 그 지역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를 잃어요. 아 그래요? 표를 거기서 오래 한다고 해서 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돈 벌려고 하다 보면 뭐 비급여도 하고 뭐 네. 하다 보면 약간 미운 털이 예. 바뀌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의사나 변호사가 거기서 오래 하면 표를 생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표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의사나 변호사가 허가받은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신상진 원장님은 그러니까.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한 네. 그 정말 개원 일을 하신 거죠. 하여튼 뭐 평이 좋았나 네.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득표하는데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대 얻은 저 전에 네. 득표한 걸 보면 인구수는 비슷한데 더 많았어요. 그때가 27,000표 얻은 사람이 제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저는 재작년에 낙선했지만 5만 표가 넘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쭉 4선하는 동안에 표가 득표수가 네.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제가 낙선에서도 좀 서운하죠 사실은. 네. 이렇게 열심히 내가 했는데 나를 떨어뜨리다니 이게 좀 지역 유권자한테 서운할 네. 수가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제가 2016년도에 은수미 지금 네. 시장하고 붙었는데 그때는 4만 9천 표를 얻었어요. 네네. 근데 재작년에 낙선했지만 5만 표를 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분발하게 되는 그런 고마움을 느끼죠. 떨어졌어도. 근데 사실 되게 의외인 게 사실 그 성남이라는 곳이 사실 그 호남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중원 수정은 뭐 네. 제2의 광주라고 할 네, 할 그리고 사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 인물을 보기보다 그냥 일단 당 민주당이냐 보고. 민주당 아니냐 그렇죠. 이것만 바라볼 것 같은데도 사선을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제가 같아요. 아마 밑바닥 생활을 하고 또 병원하면서 인심 안 잃고 이제 한 것들이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충성 투표 끝나면 의원님 때문에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쪽 당 사람 찍어봤다고 그러면서 실토를 이제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야, 정말 사실 이런 분이 사실 원래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분이 사실 우리 우파 정당의 당 대표를 하셔야 정말 생각되는데. 그 당대표 선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일단 좀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분이 당 대표를 해야 정말 뭔가 다 정말 다 아우르는 좀 국민 네. 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간 꼭 그런 큰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사실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이재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남이라는 곳을 물론 경기도지사도 했습니다만 성남시장 이슈가 제일 컸기 때문에 성남이라는 걸 상징하던 이재명이 이번 대선 후보가 됐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지금 성남 시민들의 그 분위기들을 많이 아실 텐데 성남 시민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성남 시민들이 이번에 이제 득표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75표를 성남시 전체에서 더 받았어요. 그만큼 박빙이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제가 있는 이제 구시가지 중원구나 수정구 이런 데서는 이재명 지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선거 때 이재명을 대놓고 목소리 크게 지지를 못했어요. 이재명이 흠결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윤석열 지지하는 우리 쪽 분들이 목소리가 컸어요. 네. 윤석열 지지하는. 그러니까 야 윤석열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 본시가지는 윤석열 후보가 15% 정도 안팎으로 졌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아마 상품성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내세울 게 지지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에 호남도 뭐 결국 10% 약간 넘게밖에 네. 못 얻었잖아요 우리 네. 후보가. 그런 거 보면은 요즘 분위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재명을 그게 낙선하니까 분위기가 좀 동네 분위기가 좀 침울해요. 그 말들은 안 하지만 이제 아주머니들 뭐 몇 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 아주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정권 걸지 못했으면 그런 그렇죠, 분위기겠죠. 그렇죠. 네. 침울한. 근데 우리 지지했던 분들은 아주 뭐 만세 네. 부르고 정말 가슴 쓸어내렸다. 네. 다행이다 지금 이러고 있죠. 근데 좀 앞으로도 정말 이제 이제 성남시장 이제 사실 성남시장 선거가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6월 1일이니까 네. 좀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좀 다음 기사를 보면 사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뭐 민주당 당 대표 뭐 그런 거론까지 좀 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좀 내세울 사람이 영 없나 봐요. 이재명이 지금 대선 끝나고 거의 지금 두물불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 상갓집 한 번 간 거 외에는 네. 두물불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이재명 역할론이 여기저기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경기도지사 다시 나와라, 뭐 서울시장 나와라, 네. 당 대표로 가야 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보기에 잘 아시잖아요. 원래 네. 오랫동안 이재명 아마 봤을 때. 이재명 네.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뒤에서 정중동 굉장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본 이재명 씨는 이재명 전 지사는 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네. 누구한테 이제 하다가 지거나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저 90년대 2000년도까지만 친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또 의정투위원장 또 의사협회 회장 또 이제 국회의원 또 한나라당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는 이제 가는 길이 다르니까 90년대에는 아주 같은 뭐 성남 지역의 매일 의사 변호사로서 일주일에 그냥 뭐 서너 번씩 일주일에 서너 번 네. 어떻게 보면 또 성남 바닥에 그렇게 또 만날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도시가- 저도 네. 서울 사람이지만 네. 서울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성남에서만 그냥 성남에서만 집도 성남 뭐 병원 이재명도 그때 성남이 집이고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 있고 또 시민단체 같이 하면서 네. 아주 뭐 둘이 이제 술도 잘 먹고 굉장히 친하게 또 가족끼리는 여름 휴가를 또 강원도에 같이 가고 같이 속리산 저 설악산 같이 가고 그 김혜경 씨도 잘 알죠. 한 이제 비화 하나 들을까요? 그 동호도 받겠네 동호. 재밌네요. 봤죠 애기 동호 윤호. 네네. 근데 네. 하루는 네. 그 김혜경 여사가 이제 같이 저희 고속도 병원에 치고. 왔어. 병원에 와가지고 아침에 네. 원장님 저 동호 아빠하고 오늘 새벽까지 술 많이 드셨다면서요? 그래. 아닌데. 근데 전날에 술을 안 먹었는데 네. 그걸 제가 아이고야. 안 먹었다 그러면 부부싸움 나는 거죠. 그치. 그 자기 머리 아파서 왔대요. 네. 근데 밤새고 아마 기다리다가 머리가 네. 아프셨나 보죠. 근데 네. 이제 와가지고 그 제가 순간 네. 이제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하는 네. 이제 할 필요도 없이 살아왔고 네. 잘 못하는데 순간 술 아침까지 나도 새벽까지 술 먹었다. 나도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내가 구해줬죠. 아이고야. 그때 왜 대선 중간에 네. 새벽 1시 반인가 갑자기 네. 뭐 119 불러가지고 맞아. 앰뷸런스 타고 그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뭐 뭐, 이게 CT 찍고 막 했는데 그 부부관계를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뭐 한대 친거 아니에요? 저는 남의 집 부부관계 뭐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이재명 그 당시 그 변호사가 네.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동네 하여튼 술집이나 술집 다 다니고 그 제가 이제 그 의약분업 때 그 반대 김대중 정부 때 네. 반대 투쟁했죠. 네. 그러다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보수로 생각이 우파로 바뀐 게 바로 그 계기예요. 그 김대중 때 의약분업 투쟁하다가 네. 그때 수배되고 감옥 가고 이제 그랬던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이제 그런 게 정책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입장을 바꿨는데 그때 이제 도망 다니고 그럴 때 이재명 변호사가
하루는 이제 제가 만나서 네. 좀 집에 좀 하루 자자. 네. 수배 중이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순회동 거 금호 아파트인가? 네. 네. 그 60평. 그 원래 구시가지 살다 글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분양받아서 간 거 아니에요, 거기? 분양 사서 갔죠. 네. 어쨌든 분양인지 샀는지 그래서 갔는데 그 직구경을 한번 했어요. 네. 어. 크죠, 뭐 60평이요. 크죠. 네. 저는 이제 지금도 28평 네. 주공 아파트 사는데 어. 그때 이재명도 그때 아마 30몇 평 살았을 거예요, 구시가지에. 근데 그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한번 집들이가 아니고 한번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서 차 한 잔 마셨는데 네. 야 60평이니까 이 거실 우리 한 20, 30평은 거실 하나 있고 방문이 다 있잖아요. 네. 이 골목이 있어. 방이 안 보여. 안 보여. 네. 방문이 안 보여. 저 네. 무슨 골목이냐 했더니 네. 데려가서 구경시켜 주는 거니까 네. 애들 장난감 아. 뭐 창고처럼 써요. 그래서 저는 뭐 집이 넓어도 결국은 가족 부부가 뭐 애들 한두 명하고 쓰는 게 방이 많으면 뭐 하나 네. 다 창고로 쓰는데 그래서 제가 집 넓은 거 별로 안 부러워하고 네. 저는 작은데 오붓하게 우리 집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정에 없는 방송인데 지금 현재 실시간 시청자 14,129분이 지금 현재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 외박 사건을 지금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재명은 과연 어디서 자고 왔을까? 네, 이거로 인해서 오늘 또 이재명과 김혜경이 또 밤에 또 한번 시끄러운 일이. 그게 90년대인 거죠? 그게 90년대. 90년대죠. 그분 만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2007년 8년이면 우리 김 김뭐 네, 그분 분은 만나신 아니고 건지 또 다른 분을 만났는지 네. 아마 모르겠습니다. 좀 술을 자주 또 네. 즐기다 보니까 네네.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현장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김부선 씨 사건 등등 네.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 네. 과거 전 후보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안 드러난 것도 많죠. 네.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 대장동이나 네. 백현동이나 또 그 FC 성남 FC 네. 이런 것들이 그 시장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그게 보통 터지거든요. 근데 그게 보안 유지가 그렇게 어떻게 되게 그렇게 안 터지고 그래도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는 그 우리 성남 시민들 그 새 인사 이런 자리에서 저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느 주민이 이제 민원을 얘기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꼼수에는 내가 대가다. 당신 얘기하는 건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꼼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주민들이 다 놀랬죠. 어떻게 시장이 새 인사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한테 당신은 꼼수지 내가 꼼수의 대가다. 내 아이고야.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참- 이런 정도의 그게 참 자랑이라고. 잔머리 꼼수의 대가예요. 이재명 전 후보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시장 때 그 공무원했던 분이 퇴직한 분 얘기가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구청의 인허가권을 전부 다 시로 다 가져가서 네. 비서실에서 다 처리하게 하더라. 어.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자기네 사람이 뭐 건설하고 뭐 하는 거는 착착 내주고 해주고 좀 이제 그 건설사나 뭐나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은 안 해줬다. 이런 관리를 구청에서 할 것들을 다 시청도 가서 했다라고 성남시의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사실 성향이 꼭 그 성남시 공무원이나 이런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뭐 나는 이재명한테 100% 찬성할 수 없어서 내부 고발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네. 약간 공포 정치를 하는 건지 내부 고발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성남의 그 모동이 성남일보 대표라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과 10년 네. 동안 싸운. 근데 모동이 대표도 우리 90년대 같이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내 그 집행위원을 같이 했었어요. 저와 이재명, 모동이 씨 다 같이 같은 다 이재선 돌아가신 네. 이재선 씨도 그 시민 모임의 감사로 같이 다 하고 그런데 그 모동이 대표라는 분이 죽으라고 싸웠죠. 네. 그 잘못된 것과 싸운 거예요. 시민단체 할 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소고발을 뭐 아주 굉장히 많이 당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모동이 대표는 참 특이한 게 이분이 아주 시민단체 할 때부터 굉장히 올고다요. 네.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돈도 없어요 이분이. 네. 근데 그냥 또 빚내서 다 생활하면서 벌금 1,500만 원 뭐 명예훼손죄 받으면 그거 다 그대로 갖다 내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모동희 대표가 유일해요. 뭐 김사랑 씨도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싸움을 그렇죠. 했죠. 근데 그 외에 우선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 또 무슨 거명되는 몇몇 성남시 시의원들 네. 그 대장동 그때 김만배 치고 화천대유에서 돈 받고 그랬잖아요. 최윤길 씨는 구속까지 됐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이렇게 이재명 아주 핵심들만 알고. 변호사들 하는 일은 스타일이 자기를 저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돈을 주든 어떤 이득을 주든 이제 그런 식의 것에 능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적들을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아주 철저한 그 운동권에서 배운 그런 좀 비밀주의를 철저히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또 통진당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지금 성남이 2010년도에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이 될 때 그때 민노당이었죠. 통진당의 전신. 네. 민노당 후보로 김미희 전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시장 네, 후보로. 근데 중간에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김미희 씨가 인수위원 위원장이 된 네. 거예요. 김미희 씨는 통진당 완전 핵심 멤버죠. 네. 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이재명 시장이 인수위원회부터 통진당이 인수위원까지 들어가면서 깊숙이 개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마 제대로 지금 다 드러나질 전혀 않고 있는데 그런 점이 철저한 지하운동, 비밀운동하는 사람들 세력들과 이재명 시장 측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성남시가 운영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비리 의혹 같은 거를 철저히 단속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밝히려면 결국 시장이 우파 시장이 되려야만 그걸 밝힐 수가 있겠네요. 되는 것 첫째고 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돼야 되고 둘째는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밝히면서 성남시를 바로 세우고 네. 또 성남의 발전 잠재력을 올곧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려면 정말 이거는 그냥 정치 뭐 선거 나와서 뭐 표 얻어가지고 뭐 시장 되고 뭐 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되고 나서 그 정말-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그럼요. 정말 강단 있는 사람. 속속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속속들이 알아야 싸우고 됩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감옥 가고 투쟁하고 싸워본 사람이 해야지 그냥 뭐 관료 출신이라든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 성남시를 바르게 할 수가 그런 없어요. 사람들이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요. 아 그러면요. 네, 그냥 절대 이거 뭐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먹으니까. 저는 만약에 성남시장 나오는 거를 성남시장이요 역대 민선시장들이 다 구속됐어요. 다 구속됐죠 성남이. 예. 오성수 민선 네. 일기 시장,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병량 시장, 또 한나라당의 이대엽 시장 네.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가 네 번째, 이재명인데 네 번째도 지금 이재명도 이재명은, 카운트다운이에요. 도지사나 네. 대선 후보가 안 됐으면 구속감이에요. 네. 이제 은수미도 갈 거고. 운수미도 지금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성남시가 왜 그러냐면 이 100만 도시고 개발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계속 늘면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서울이랑 붙어 있잖아요. 아, 그 인허가가 또 대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인허가권으로 해서 근데 이재명 변호사가 참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90년대 말에 그 정자동의 파쿠뷰라는 유명한 아파트 그거 있어요. 밝히겠다고 김병량 시장 그쵸. 그때 같은 민주당을 그래가지고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민주당 김병량 시장하고 특혜 용도 변경을 정자동 네. 파크뷰로 해줬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그 잘못된 것과 싸우는 한편 저는 성남시 40년 수건 사업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 고도 제한 문제를 네. 성남에 4층짜리 가난한 사람들 빌라가 낡아서 금이 가고 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건축비를 다시 들여서 4층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못 짓고. 그래서 성남 공항 때문에 그래요. 고도제한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그걸 싸우자고 했어요. 우리 시민단체 합병쓰자. 근데 이재명 변호사는 당시에 시민단체 같이 하면서 김병량 시장한테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다음 선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 모임에서 모동희 대표도 잘 알죠. 같이 집행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였어.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한편 싸우고 한편은 시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자.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 투쟁을 하게 됐어요. 시민단체가. 제가 그때 이걸 조직을 해서 집행위원장을 하고 앞장서서 병원 때려치고 그거 투쟁했는데 이재명은 말 그대로 지 이득을 위해서는 성남 시민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없이 싸운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대장동이 특혜 용도 변경의 이 주된 네. 설계자로서 자기 얘기했듯이 네. 그리고 이걸 나중에 뭐 정말 내로남불도 그런 게 없죠.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에 몸통이 국민의힘이다 그랬잖아요. 대선 때 알겠습니다. 윤석열이다. 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자, 이게 사실 이게 그 신상진 의원님이 그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했을 때 기사인데요. 보면 이때도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게 이재명과 함께했던 신상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이재명을 잘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민사회 운동을 성남에서 이재명과 같이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공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아주 재밌는 기사였어요. 그 말 그대로 그리고 이 기사에서 제가 또 되게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조속한 사면 석방을 여기서도 강력히 주장하셨던 우리 신상진 전 의원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말 그대로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생리를 잘 알아야지만 이재명을 공략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대장동 네. 네. 관련해서 네. 그 특검도 촉구하시고 그렇죠. 대장동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 지금 뭐 통째로 좀 1000만인 조직하신 거 아니에요? 서명 뭐 네. 이걸 운동하고 이거 어떻게 좀 저게 준비하신 겁니까? 장기표 선생께서 중앙에서 대장동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그걸 띄웠죠. 하셨죠. 지난 대선 내내. 지난 네. 12월 경쯤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야 우리 성남이 이 정말 이 발생지인데 네, 그럼요. 또 저도 성남에서 정치한 입장에서 근데 이게 대장동 문제가 생긴 2012년, 네. 13년 그때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도 시의회에서 시의원들 통과시키고. 매수를 해서 통과시키고 막 이랬던 때인데 제가 그때는 통진당 김미 후보 전 의원한테 져서 낙선해서 네. 떨어져 있을 때예요. 이제 원외에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데가 제가 있는 중원구하고 지역구가 분당인데 저 판교의 그 서남쪽 네. 저 구석이에요. 터널로 이렇게 접근하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도 성남에서 정치를 한 입장에서 그런 걸 모르고 지냈다는 게 참 좀 책임이 있죠, 저도. 저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에서도 장기표 선생을 위주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네. 있냐. 그래서 성남에서 늦게나마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성남본부를 이제 겨울에 발족을 해서 지금 꾸준히 이제 어떻게 서명운동을 많이 받고 있죠. 참여는 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근데 워낙 추울 때예요. 1월 달에. 그렇죠. 1월 굉장히 추웠었는데. 27일에 하셨네요. 1월 예. 20일. 제일 추울 한겨울에. 그리고 위례 가서도 하고 뭐 로데오 거리 분당 네. 가서도 하고 뭐 모란 시장 네. 앞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서명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주로 해주시던데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좀 인식하고서 그것에 대한 행동, 이 서명 같은 것도 참여를 많이 해주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근데 걸 많이 느끼죠. 근데 약간 요새 약간 분위기가 네. 이게 분위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오히려 민주당은 빨리 특검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단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걸 보고 특검하자.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의원님께서 하실 때만 해도 이제 대선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특검이 빨리 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은 또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으니까 네. 이제 특검이 아니어도 네. 검찰이 이제 바로 검찰을 네. 바로 정상화 시켜서 네. 하면은 특검 뭐 하지 않고도 네. 밝힐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 생각이 있고 네. 좀 아쉬운 거는 근데 아직 그 이제 정식 취임하려면 네. 5월 10일이라서 그렇죠, 5월 10일 날. 네. 지방선거는 6월 1일인데 네. 이제 정식 취임을 해서 법무부 장관도 교체하고 시간이 걸리죠. 네, 뭐 하다못해 이제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네. 중앙지검장도 좀 바꾸고 네. 이렇게 해야 이걸 본격적인 재수사가 가능한데 네. 예, 지금 그런 시간이 좀 근데 지금 이제 네. 민주당에서 특검하자는 거는 이제 국회가 180석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이 특검 법안이니 진행해서. 뭐니 특검 뭐 네. 다 제안을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마치 무슨 크게 관여가 된 듯이 네. 우리 국민의힘 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다 넣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그쵸. 결국은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유리하게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네. 특검 또 추천을 자기들이 다수가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한 네. 그런 특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특검이 이게 아니고. 정말 정말 내로남불인 게 그 대선 전에 그렇게 특검 주장할 때는 뭐 지지부진하고 네. 막 딴 데 쳐다보고 막 시간 끌더니 이제 와서 막 특검하자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특검은 이제 그야말로 방탄 특검인 거죠. 네. 방탄.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역할을 네. 이제 특검으로 바꿔서 네. 시간 한 3개월 끌다가 네. 뭐 더 이상 나오는 거 없다. 그러면 네. 치워버리려고 그렇죠. 딱 지금 그 아주 정략적으로 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진실을 밝히는 거는 이 당군 일의 최대 특혜 비리 사건인데 여기에서 저 김만배 성남시장 했던 이재명 전 후보가 내가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성남에 5천억을 수익을 생긴 게 자기의 아주 당근의 최대 치적이다. 네. 그 설계하고 모든 걸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사람들이 말에 죽어나가고 정말 또 구속이 되고 근데 몸통이 아직 안 드러났잖아. 이걸 밝히는 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거고 직결되는 일이죠. 그 사실 그 성남 FC의 말도 안 되는 그 대기업들이 몇백억이었죠. 막 그런 게 몇백억이죠. 몇백억이 막 160억. 160억. 예, 네. 그런 게 막 들어가고 막 이런데 막 그게 과연 이재명한테 갔냐 안 갔냐 이렇게 막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그 성남시장을 빨리 우리가 되찾아와야 그게 보니까 예. 이 앞에는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다 하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돼서 그렇죠. 어디로 갔냐. 이재명한테 흘러 들어갔냐 아니냐인데 요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예. 총선이 있던 2020년 3월 달에 그 김만배 그 화천대유 쪽에서 473억인가가 현금으로 빠져나왔더라잖아요. 그 현금의 용처가 하나도 네. 조사되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네. 안 됐잖아요. 그게 총선 전이에요. 네. 그게 기간도 그러면- 짧아요. 한 두세 달 안에 그렇게 큰 돈이 그렇죠. 와- 그러면 빠져서.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총선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다음 대선에 나오려면 지지 기반이 약한 민주당의 원내 국회의원들의 네. 그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총선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 전에 그런 현금을 총선에 어떻게 그 후보로 나오는 민주당의 총선 후보들한테 어떤 후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심되는 정황들이 그럼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나도 밝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됐든 뭐 검찰 수사가 됐건. 검찰 수사가 됐든 정말 검찰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밝히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이 진전할 수 없어요. 네. 법치가 안 되죠 이거는. 자, 한번 저 성남 FC 후원 기업 저걸 보면 성남 FC 저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성남시를 되찾아와야지만 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슨 성남 FC가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저 레알 마드리드도 아니고 정말 무슨 네. FC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사실은 저거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네. 그냥 성남에서 저 서류들만 그냥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들을 안 내놓고 지금 버티고 저게 있으니까. 작년 아마 대선 전에 네. 여름인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분당 경찰서에서 저것을 사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검찰로 올렸죠. 그렇죠. 근데 분당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 대선 그때 아마 경선 중이었을 거예요. 민주당 내 네. 이제 소환을 하니까 민주당 경선 후보가 출두를 안 했죠. 네. 서면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랬죠. 서면으로 했어요. 네. 서면으로 해서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서면으로. 세상에 그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결국 저거는 철저하게 그 진상을 네. 밝혀야 될 주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 뭐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사건이 많아가지고 뭐 한 건이 그러니까 백현동도 그렇고 그렇죠. 저 성남 FC도 그렇고 뭐 정자동도 대장동도 있고, 그렇고 대장동도 정자동도 있고 있고 뭐, 뭐 예. 온갖 게 많아가지고 뭐 성남 앞으로 성남시장 되시면 물론 시를 위해서도 하실 일이 많겠지만 요 진실 찾는데 일을 좀 저는 제가 원래 옛날에 네. 어려서는 이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네. 거를 분명히 가리는 네. 방맹이지고 네. 판결하는지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만성골수염으로 몸이 아파서 어.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네. 병원 생활 6개월 하면서 보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 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의대를 가기로 해서 네. 의사했다가 또 운동권 했다가 또 보수당의 국회의원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아와서 참 전 다행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족하고 있는데 근데 저거는 성남시장 제가 만약에 다른 시에였다면 제가 아마 다음 총선에 나오거나 뭐 다른 걸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남시가 하필 제가 낙선하고 있을 때 성남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이거는 역사적인 뭔가 소명이 나한테 있구나. 그렇죠. 이거 국가적이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중요한 데 있어서 이 걸림돌 네. 잘못된 거를 치워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남시장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책무 중에 하나다. 이런 사실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참 이재명의 이 성남이 참 무슨 범죄 도시도 아니고 저 백현동도 저 사진 보면 저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황당한 일이죠. 네, 저희가 어떻게 이런 아파트 저희도 직접 가봤는데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이 옹벽이랑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남시가 정말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나빠졌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이런 범죄가 다 용인되는 도시처럼. 저기 4단계 종상향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한국 하기로 했던 것도 안 안 해버렸죠. 하죠. 임대 아파트 원래 100%가 하기로 한 건데 10%만 하고 90% 다 분양하고 또 이재명 측근의 한 사람이 그 시행사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임원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바뀌고 말이죠. 김인섭이죠. 김인섭 씨 구속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아주 누가 상식적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네. 말이 안 되는 특혜 비리 사건인데 저것이 그대로 그냥 덮여지고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성남이 아주 지금 온통 파헤쳐야 될 지금 사건들이 투성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그 올바른 성남, 진짜 그 진실이 밝혀지는 성남을 위해서는 우리 신상진 후보님, 아니 신상진 우리 출마 예정자께서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꼭 성남시장이 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지금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나 봐요 최근에 한번 저거 한번 내용 기사를 한번 볼까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네.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 조사로 중부일보가 의뢰했는데 네. 지금 신상진 전 의원님이 19.2%, 일단 1위를 달리고 계시네요.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16.8%, 장영하 변호사가 15%, 박정호 전 성남시 부시장 이분도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수정구 수정구에. 당협위원장이죠. 네, 그러니까 박정호 성남시 부시장 이긴 저 성남시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좀 성남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대장동 관련한 열심히 거를 했죠. 많이 하면서 좀 네. 이름이 알려진 편이죠. 네, 네. 그런데 역시 사선 의원이시고 제일 그 지역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신 의원님이 지금 넘버 원인데 근데 제가 약간 네. 의외인 게 김민수 저분이 뭐 2등이네요. 뭐 하시던 분이에요, 저분이? 뭐 하시던 분인지 모르겠네. 지난 2018년도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 됐죠.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그리고 그냥 개인 뭐 사업을 했죠. 그리고 그래요? 지난주 총선에 처음 출마해서 네. 분당 을에서 이제 낙선을 그때 했죠. 네. 일단 누군지 모르시는 분인데 아무튼 지금 1위를 좀 달리고 계신데 지금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사실 많이 널리 알려진 분이 다시 한번 좀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우리 신상진 의원님하고 결국 이제 장영하 변호사 두 분이 가장 좀 우리가 좀 전국적인 그 인지도 이런 면에서도 두 분이 알려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 전략 공천을 해야 되냐, 뭐 경선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좀 뭐 논란, 주장 이런 게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략 공천이가 됐든 경선이 됐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네, 쪽이 그럼요. 민주당이 이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성남시장 교체해야 되는데 한번 2010년도에 네네. 이재명 시장이 처음 될 때예요. 네. 그때 우리 쪽이 어땠냐면 전략 공천을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래요? 그게 때 이제 이대엽 시장이 재선하다가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사람이었고 네.
그 당시에 황준기 씨라고 여성부 차관했던 사람이 전략공천으로 시장 후보로 전략공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대엽 당시 현 시장이 불만을 가지고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 출마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표가 갈리였구나. 한 3만 표 네.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이재명 시장이 황준기 우리 한나라당의 후보보다 이긴 표가 또 한 3만 표 되고 그 딱 결국은 그것 때문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나라당이 우리 쪽에서 공천을 결국은 잘못한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 바람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게 된 거죠. 이재명이란 인물을 어떻게 보면은 공천 실패로 인해서 이재명을 만들어준 만들어줬네요. 꼴이 됐죠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은 이제 거기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근데 경선을 하면은 경선을 하면 어디 여론조사로 하든 뭐라든 간에 못하죠. 경선에 참여하면 1등만 이제 출마를 할 수 있고 딴 사람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출마 못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 단일화라는 단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후보를 보수 쪽에서 내서 정권 교체, 시장 교체를 하려면 결국은 승복하고 아무도 못 나오고 한 명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선을 네.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어요. 경선을 하던 전략 공천을 하던 네.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전략 공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불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장영하 변호사가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만약 무소속으로 나오시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표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좀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경선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 후보가 사실 아직 좀 불확실하죠. 민주당에 누가 나올지가. 민주당에는 이제 은수미 현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지금 선언했죠. 재판도 받고 네. 있고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는 뭐 특별히 눈에 띄게 나올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도 뭐 전직 제 도의원, 생각에는 시의원 뭐 뭐 이런 사람들.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재명 전 후보가 네.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잖아요. 아직까지 힘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성남에서 시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특히 신상진 같이 정말 뭐 무서운 거 없이 네. 감옥 갈 거 다 자기 희생을 하고 싸우고 살아온 사람이 만약에 된다. 네. 자기를 잘하는 되면은 성남시에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이 백일에 드러나기가 쉽잖아요. 네. 네. 그걸 막고 싶겠죠. 목숨 걸고 하겠죠. 목숨 그러니까 걸고. 민주당에서 현재 거명되는 사람들 말고 아마 유력 이름 있는 정치인을 네. 이재명 전 후보가 공천할 내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보니까 결혼 상황이라서 다 이름이 다 그러니까 은수미는 어차피 안 나옵니다. 은수미 안 나오니까 지금 상태로는 뭐 감히 뭐 우리 그 뭐 신상진 의원님과는 뭐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좀 유명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아마 재작년에 총선에 제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네. 그랬대요. 신상진이 낙선하고 신상진 제가 84년도부터 성남의 시민단체 뭐 온갖 일을 많이 하면서 네. 또 분당에도 몇 년 산 적이 있고 그러니까 신상진이 아마 시장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미리 짐작을 하고 시장 후보를 물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뭐 이름 있는 좀 정치인들을 섭외를 하고 네.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마 마땅히 사람을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변수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마 대장동 게이트 등등해서 성남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유력 정치인을 아마 찾아서 내보내지 않을까.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성남하고 경기도는 네.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비밀이 다 성남하고 마음 같아서는 경기도인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딱 이렇게 해서 한 네. 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강윤수 소장님도 거기서 나올 겁니까? 몰라요. 뭐 출마 예정을 할지 뭘지 몰라요. 어디선가 여론조사 보니까 높게 나왔던데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그 한번 저 출마 예상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지금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부터 해가지고 좀 이런 상태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군이네 후보군.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전국적인 인지도나
뭐 사실- 지명도 네. 인지도 경륜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뭐 되네요, 비교가 안 비교가. 되네요. 다른 네. 후보들이 네. 다른 후보들이 되게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그런 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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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짜 현역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 저기 없는 거죠. 없죠. 네. 현역 국회의원 없고 네.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제 박종호 국민의힘 네. 그 성남시 이제 부시장을 한번 부시장을 했었죠. 했었죠. 네. 네. 이재명 때 그때 네. 같이 부시장 한번. 그래서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예, 18년도 네. 지방선거에 시장 출마를 해서 이제 그때 안 됐었죠. 네. 아무튼 뭐 정말 그런데 보통은 그러면 요번에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번 다시 네, 보여주실까요? 아까 네. 신상진 의원님 있던 여론조사요. 그 박정호 후보가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네. 많이 밀려요. 근데 저게요 네. 여론조사가 제가 이제 그 봤어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죠. 예, 다 네. 있죠 설문이. 근데 보니까 저게 문제점이 첫째는 표본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 있었나요? 뭐냐면 성남 분당이 인구가 비슷해요. 분당이 약간 많은데 네. 많기는. 근데 네. 중원구가 샘플이 제일 적어요. 22%. 지금 그리고 그럼 그걸 제대로 했으면 더 신상진이 올라가나요? 훨씬 올라왔을 텐데. 샘플이 또 수정구가 26%, 네. 분당이 53%. 네. 그 샘플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인구수 대비보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문항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 국회의원 신상진 이렇게 네. 했고, 또 김민수는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했고, 장영환 이제 현 변호사, 근데 박정호 전 부시장은 전 성남시 부시장. 네.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거는 딴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분당이 샘플이 53%. 일단 50%를 먹고 가는 거네요. 그 이상이면서 분당을 위원장하니까 또 분당에서 신상진인 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구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김민수 위원장은 당시에 출마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그렇죠. 2년 전에. 지금 그래도 그 의원님이 더 높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더 더 높게 높게. 나왔어요. 사실은 더 높게 나와야 되지 않는 게 제 생각인데, 네. 근데 박정호 전 부시장은 그 수정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 수정구란 말이 없고 전 성남시 부시장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부시장을 그렇죠. 해고서 지금 안산에 사는 사람인지 뭔지 또 모르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서도 아마 좀 여론조사 같은 반영이 그렇게 된 게 있지 않을까. 네. 박정호 근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네. 한두 달 전에 여론조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닌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알게 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1등이고 박정호 전 부시장이 2등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표본을 짜느냐가 글쎄요, 되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그 여론조사라는 게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묻기 나름에 따라서 또 샘플 근데 따라서 지금 달라지죠. 경선을 하겠죠. 당연히 경선을. 경선 아마 지금 네. 경선을 안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네. 거예요. 지역구가 4개나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4개나 되는 큰 시라서 네. 경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전략 공천하기가 만만치 그럼요, 않은 그럼요. 지역이고 네. 전략 공천하면 사실 다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네. 막을 수가 없어요. 경선을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네. 작년 4월에 4.7 저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일반 여론조사 했잖아요. 네. 그 당원도 아니고 그냥 전체 성남 서울 시민 상대로 한 일반 여론조사.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경쟁력 보는 데는 제일 좋죠. 네. 왜냐면 투표가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성남시는 완전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 네. 우리 예전에 우리 필승 카드를 뽑아야 된다. 김세희 우리 대표님 네. 전에 우리 황교안 대표 때 혁신위원회 제가 네. 위원장한테 같이 했잖아요. 그때 네, 네. 공천룰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시스템 공천을 네.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미래통합당 재작년 총선 때 안 됨으로써 완전히 공천이 아주 엉망진창이 네, 돼서 맞습니다. 우리가 패배를 했는데 그 요번에 딴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성남 같은데 이재명 시장 거쳐간 여기는 이기지 않으면 정말 성남의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가 도대체 이건 세울 수 없는 아주 낙담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대선 만약에 졌을 때 같은 그런 아마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거를 아마 당 그 공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전혀 식으로? 아니죠, 현재는. 그냥 여론조사로 할지 아니면 여론조사 반에 뭐 당원 할지, 투표로 할지 어떻게 될지 이런 역선택을 것들. 방지할지 네. 안 할지 뭐. 자, 지금 현재 실시간 시청자 지금 18,000분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신데 사실 오늘 그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이제 결정이 됐어요. 정진석 의원으로 결정. 네, 하고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앞으로 이제 6월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은 게 이제 그 국민의당과의 또 합당 문제도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6월 지방선거 때 이제 국민의힘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도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뭐 다 합당을 이제 하는 종료되는 시점이 지방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에 된다면 결국 국민의당 또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도 다 해서 이 경선을 원칙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의가 없죠. 지금 성남시에는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려는 분이 없죠. 네. 현재 국민의당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그 뭐랄까 좀- 혼선의 여지가 네, 혼선의 여지가 없겠네요. 바른미래당에서 일부는 있는데 그건 또 국민의당과 또 달라졌죠. 네. 바른미래당이 아직 있어요? 있나요? 있나요? 정동영 그 민생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민생당이 네. 민생당으로 네. 바뀌었죠. 민생당 뭐 손학규하고 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네네. 네. 하도 요새 존재감이 없어져. 죄송한 얘기지만 존재감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러면 저기 어차피 이제 성남시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성남의 지금 뭐 가장 큰 문제 또 그리고 네. 뭐 네. 그 내세우실 어떤 뭐 대표 네. 공약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남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 12년을 청산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아까 그 특혜 비리 사건들이 그대로 온전하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12년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도 전부 민주당 지지층들이 잘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아주 편파적인 그동안의 그 행정이 이루어져 왔고 또 시민들은 또 행정 불신이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 사회가 공직 사회가 이 끼리끼리 이런 문화로 해서 그 아주 그 편파적인 그런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그 당시에 될 때 공약으로 1조 원을 만들어서 5천억인가 1조 원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및 지원을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도 했었고 또 뭐 하여튼 재건축에 대한 것도 많이 후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본시가지의 재개발 문제 또 분당의 리모델링 또 재건축 이런 문제들이 진척이 잘 안 됐죠. 10년 동안.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는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시의회도 우리가 소수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서울역이 다 그래요. 시집행부 또 시의회까지 다 국민의힘은 열세니까 네.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되지 않고 이래왔기 때문에 그런 편파 행정과 또 행정 불신 또 통진당을 비롯한 이 좌파 세력의 아주 그 사회적 기업이 수십 개가 되고 네. 이런 아주 온상이 돼 있어요. 네. 주민들 뿌리 깊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이 보수도 이 우리 풀뿌리 보수가 돼야 돼요. 정치만 가지고 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 근거를 네. 시민 속에 뿌리를 내리는 보수들의 어떤 그런 이 조직화 네. 이것도 해야 된다 우리가 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시에 이제 분당에 또 이재명 시장은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포퓰리즘을 했죠. 네. 청년 수당이라는 거 만 24세가 되면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네. 이걸 또 경기도에 확산을 했어요. 도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또 분당에 아까 말씀드린 또 그 재건축 재개발 네. 또 이런 것과 아울러서 또 SRT 역사를 만들자고 하는 게 오리역에다가 네. 그게 아주 분당 주민들의 수건의 사업인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중앙 정치에 굉장히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제 다선 의원인 저 같은 경우가 그쵸. 해야 이제 중앙의 협력을 그러니까 분당 뭐 성남 이 구시까지 포함해서 100만 도시가 특례시도 아직 안 됐어요. 네. 고양, 일산 뭐 이런 데 수원 다 특례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특례시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앙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대도시에 좀 중앙 정치인이 들어와야 된다. 저 사실 같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2년 동안 성남시를 휘어잡으면서 사실 성남 시민들을 위한 과연 시정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네들 그 특정 좌파 시민단체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집중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남시장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그 저는 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7번 선거를만 7번 했어요. 보궐선거를 2번 치르고 낙선을 3번 했고 당선 4번 돼서 그래서 4선인데 그 선거할 때마다 이제 보궐선거는 이제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건 이제 빼고 당선될 보궐선거 2번을 당선했어요. 근데 총선에서는 2번 또 총선에 당선됐는데 총선에서 득표가 절대수가 계속 낙선했을 때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는 5만 표 이상을 얻었는데 그런 이제 경쟁력이 이제 하나의 그 잣대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사정에 이제 80년도부터 아주 샅샅이 누비고 또 분당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 아파트 비리 문제 터질 때 아파트 공동체문화연구소 만들어서 또 그걸 척결하고 또 분당에 그 송유관 공사라고 있어요. 네. 송유관 공사 들어오는 걸 또 저지 운동을 분당 또 주민들하고 또 이제 앞장서서 했었죠 그때. 그리고 또 분당에도 한 3년간 살아봤고 네. 그래서 성남 전체를 깊숙이 아는 그 좌파들의 행태와 그 속에 뿌리내고 있는 그 온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어떤 현장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부분하고 또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은수미 시장의 이런 재판 받고 이런 특혜 비리에 얼룩진 성남시를 바로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4선하고 지금 17년째 정치를 하는 마당에 돈 문제가 하나도 없다. 구설수에 네. 돈 문제 하나라도 있으면 한 번, 그러니까요. 한 건도 없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저희 관리를 철저히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떳떳하죠. 제가 네.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때 그 투쟁위원장을 참 맡게 돼서 김대중 정부와 싸웠던 것도 또 의사협회 회장이 직선제로 된 것도 협회장 될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정부 투쟁을 하고 싸우는데 흠이 자기가 재산이 많고 빌딩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또 세금 문제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저보고 좀 투쟁위원장을 하고 정부와 싸워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해가지고 협회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드러나거나 내놓을 게 없으니까 걸릴 네. 게 없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왔어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저 같은 사람을 장관을 시켜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그렇죠. 찍소리 못했을 거예요. 네. 위장 전입한 적도 없고 다운 계약서 쓴 적도 없고 그럼 위장 취업을 왜 했냐? 이 아마 크게 물어보면 야 그거는 우리 없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노동자들 정말 그때 조합 노동조합도 없었죠. 저 80년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자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 감옥을 간다라는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네. 사람은 신상진 의원님 말고는 아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겁이 나요. 네. 한편은 시장들이 전부 감옥에 가거나 갈 예상되는 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말렸어요. 네. 당신 명예롭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괜히 시장하다가 이거 감옥 가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시장만 한다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시장하면서 돈을 받아서 감옥을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로 하면은 네. 명예만 남는 게 명예의 것이다. 나쁘게 하면 남는 게 감옥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제 집사람을 네. 설득을 했죠. 아마 그 저 중원에서 선거하시는 것보다 네. 성남시장 공천 받으시면 훨씬 선거는 쉬우실 거예요. 일단 분당, 그렇죠. 네, 분당이 딱 그치, 있기 그치. 때문에. 아 중원구 네. 이그 윤석열 후보께서 하여튼 식사하다가 너무 험지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네. 한 일화가 있어요. 2007년도 그때 대선 경선했죠 우리 당이. 네. 네. 그때 우리 강 의원님은 2008년도에 들어오셨죠? 네, 근데 국회에. 2007년에 2004년에 원에 어.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경선 때 서울에서. 있었죠. 근데 네. 2007년에 하루는 그 서울 부시장 하셨던 그 이춘식 네. 분이 저는 이제 몰랐어요. 서울에 계신 분이라 경기도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전화 와서 6월 달이었어요. 후보께서 저하고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잔다고. 네. 그게 오후 한 2시쯤 전화 와서 그날 저녁에 식사하자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시 후보가 제일 잘 나갈 때죠.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성남에 약속이 있었어요. 네. 지역구에 네. 지역구 지역 약속 때문에 안 주민들하고 됩니다. 민원 약속이 있었어. 더군다나 민원이니까 네. 지역의 민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 MB 그때 서울시장 때부터 이제 우리 경기도 쪽 대선 후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경기도위원장이고 여기 친박이구나 이러고 엑스다. 술 먹고 네. 식사주도 우리 네. 고인이 된 정도원 네. 전 의원 뭐 주호영 의원에서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요. 네. 몇 사람들. 근데 단둘이 보자는 건 처음이지. 네. 근데 그걸 제가 지역구의 약속 때문에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이 안 되셨구나. 장관이 안 됐어. 그 MB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단둘이 보자는데 나랑 만나? X 이렇게 딱. 그것도 초선이. X. 그래서 저도 장관 되기를 포기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줄 서는 정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장차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정치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너무 그걸 많이 봤거든요. 뭐 누님 하면서 친박 입내, 진박 입내 하다가 가장 탄핵 전국 때 네. 제일 뒤통수 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가장 정말 훌륭하신 정치를 하신 정말 누구한테 배신이라는 걸 안 하시고 정말 누구한테 그냥 그 거물 정치인한테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정치를 안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건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또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런 적이 있었네요. 저런 거 우리가 또 보여줘야 돼. 제가 2005년도 네네네. 이제 4년도에 낙선하고 네네. 1년 만에 보궐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같은데 네네. 아마 우리 박근혜 당시 그 당 대표께서 이게 대통령 되시기 바로 직전이네요. 그렇죠. 2012년이니까. 네. 2012년인가요, 저기? 네. 네, 2012년이에요. 2012년 선거. 12년이구나. 네. 그럼 제가 네. 이제 3선 도전할 때 네. 떨어졌을 때 우리 지역을 제일 처음 오셨어요. 네. 첫날 아. 이제 공식선거 첫날 우리 상대원 시장인 것 같은데 네. 네. 오셔서 이제 이제 도와주셨죠. 근데 네. 보궐선거 때 9번을 오셨어요 저희 집에, 아이고야. 저희 지역구에. 네. 보궐선거 당 대표시니까. 네네. 그 이제 은혜를 입었죠. 네. 그래서 제가 2007년 2월달에 박근혜 당시 이제 그 의원께서 저보고 단둘이 만났어요 그때. 네. 이제 도와달라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당에 한나라당에 이 중립하자 대선에 줄서지 말자 네. 하는 모임에 총무를 맡았어요. 아. 그때 창원시장 하셨던 안상수 전 의원께서 네. 이제 그 희망 포럼이라고 그랬어요. 중립 네. 모임 회장을 하셨고 네. 저를 총무를 지명해서 제가 총무가 됐는데 그 저는 이제 초선이고 그 중립 모임의 총무니까 끝까지 중립을 하려고 그 박 대표님이 그때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참 죄송하게도 네네. 제가 중립 모임의 총무라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중립해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저 그렇게 약속을 지켰어요. 네. 참나게 나중에 보니까 선배 국회의원들이 야 신의원 바보다 그 단둘이서 도와준다고 그러지 그거를 네. 솔직히 그랬냐. 이명박 대통령과의 식사 약속도 취소해 저는 장관 될 거절해.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네. 정말 큰 정치를 하시려면 또 저렇게 줄 안 서시는 게 더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성남시 선거 물론 뭐 그 전에 저희가 또 얼마든지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모실 텐데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신상진 의원님이 왜 성남시장이 돼야 되는지 좀 그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재명 성남시장 때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성남에 수많은 특혜 비리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도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성남시. 가운데 카메라. 예, 그리고 우리 또 성남 구시가지는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주민 뜻대로 재개발 또 잘 해야 되겠고요. 또 분당 같은 데도 참 아주 전국 최고의 도시여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정체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많은 문제가 쌓여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SRT 오리 역사 문제라든가 또 판교 톨게이트, 서울 톨게이트의 그 지하화 문제라든가 또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도 지지부진해요. 그것도 주민 뜻대로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판교 모란에서 이제 이 전철 문제, 지하철 문제 또 판교가 요새 아주 최고의 IT 도시인데 이 출퇴근길에 이 교통난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발전 잠재력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그렇지 못하고 특혜 비리 오명으로 뒤집어 쓰여진 이 성남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정치의 경험도 많고 또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이제 부족하지만 저 같은 이제 정치인이 성남시를 맡아서 해야만 성남시 이런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성남시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못한 상태인데요. 후보 출마를 조만간에 정식화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정말 성남의 자존심 정말 떨어진 데 대해서 제가 바로 세우는데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자 여러분께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전국에 계신 우리 가로 세로 연구소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정말 이번 대선 때 얼마나 참 다행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첫 번째 과제 숙제를 두고 또 이재명 또 전 후보가 거쳐간 성남시 경기도 바르게 세워서 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둬야만 우리 대통령 선거 승리와 함께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대한민국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저 자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너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작년 4월에 재작년. 벌써 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4월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 신상진 TV가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서 1,000명이 돼야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구독을 해달라 이랬는데 네. 지금은 지금 3,300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네, 다시, 그때 다시 5,000이 여러분들 됐다. 구독 버튼 다시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는 이제 라이브는 되겠네요. 이제 1,000명 넘고.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상진 TV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상진 전 의원 모시고 네. 한 긴급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